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말주변이 없어도 똑부러지게 말하는 법, 지은이는 이다정, 발행은 예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말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 말주변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머릿속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은 머리로만 하는 것도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손짓과 몸짓, 표정과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말하기입니다. 이 책은 이다정 저자가 국내 최초로 보컬과 스피치의 훈련법을 결합해 탄생시킨 독특한 말하기 훈련법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기존의 화술에 더하여 제스처, 매너, 표정, 태도, 목소리 톤, 성량,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스토리와 메시지 등을 연출하는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을 결정하는 3요소는 시각, 청각, 내용이며 이 중 시각 요소가 55%, 청각 요소 38%, 내용 요소가 7%의 영향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평소 말주변이 없거나 상대가 내 말에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내용이 아니라 시각과 청각적인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시각과 청각, 내용의 3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말하기의 기술, 즉 퍼포먼스 토킹을 책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은 내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말의 내용을 들음과 동시에 말하는 모습을 보고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므로 말 잘하는 사람, 똑부러져 보이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 자기 연출이 필요함과 동시에 퍼포먼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일상 대화뿐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강연 같은 스피치에도 이용한 퍼포먼스 토킹의 노하우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만만하게 보일 것인가, 똑부러져 보일 것인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나만 아는 이야기라면 어떤 영향력도 갖추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아무리 능력 있고 열정에 가득 찬 훌륭한 인재라 해도 그걸 어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가끔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을 본다. 난 진짜 잘할 자신이 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능력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아는 한 친구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데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곤 했다. 내가 말하면 들은 척만 척해 맨날 무시하고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그런데 그에게는 특이한 말버릇이 있었다. 친구들과 있을 땐 그렇지 않은데 상사나 고객처럼 편치 않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면 눈을 내리깔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말했다. 게다가 말꼬리를 흐리는 버릇도 있었다.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데는 물론 경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나쁘지만 그 자신의 말 습관 영향도 있었던 것이다. 말은 의사소통의 수단인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하다. 일례로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똑부러진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많다.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맡은 일은 야무지게 해낼 것 같다.
그저 막힘없이 술술 말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다. 말하는 태도와 표정이 당당하고 목소리와 제스처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똑부러진다는 인상을 받는 것이다. 반대로 웅얼거리듯 말하거나 몸을 꼬면서 말하거나 속삭이듯 작게 말하는 사람은 어쩐지 못 믿어 보이거나 아이 같아 보인다. 한마디로 만만해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상대방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말이다. 목소리와 말투, 손짓과 몸짓, 표정과 태도 등이 내용과 어우러져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 준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길 원하는가? 어쩐지 마음이 끌리는 사람의 말하기 비결. 이제 당신이 말하면 통한다. 말하기에도 무대 매너가 필요하다. 가수들은 자신의 무대에 최선을 다한다. 단지 노래와 춤을 연습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콘서트를 위해 몇 개월을 준비하며 무대에서 보일 모습을 만들어 나간다.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며 가사에 맞는 제스처와 눈 맞춤을 연습한다. 관객이 노래에 집중할 수 있는 의상을 준비한다. 이러한 요소 하나하나가 모여서 가사의 내용을 전달하고 분위기를 돋우는 데 일조한다. 시각과 청각을 모두 만족시키는 화려한 무대 매너는 청중의 마음을 빼앗는다. 원래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가수였는데 어쩌다 한번 콘서트를 본 후에 열렬한 팬이 되고 말았다는 사람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말하기도 비슷하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말하는 모습에 호감을 느끼거나 반한다. 예를 들어 얼마 전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다니엘 헤니의 모습이 일상의 드라마라고 하여 화제가 되었다.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제작진과 인터뷰하는 모습이 마치 드라마의 멋진 남자 주인공 같아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가 말을 너무나 조리 있게 잘했기 때문일까? 단지 그것만은 아니다. 그가 하는 말과 더불어 부드러운 목소리와 말투, 풍성한 표정과 제스처, 여유와 자신감이 느껴지는 태도 등이 모두 어우러진 결과이다. 가수나 배우를 보면 몸에 배어 있는 무대 매너가 일상 대화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일단은 인사부터가 다르다. 가수들은 큰 목소리로 정확하게 자신의 이름이나 팀명을 소개한다. 제스처 또한 다양하다. 부동자세로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또한 크게 웃으며 놀란 표정, 황당한 표정 등 한눈에 봐도 알아볼 만한 표정을 비교적 크게 짓는다. 그리고 계속해서 청중 또는 상대 출연자와 눈맞춤을 하며 리액션을 이끌어낸다.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떤가? 표정은 단조롭다. 자신의 제스처나 자세를 신경 쓰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움직인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해 왔는데 상대방이 웃지 않으면 실망하면서 정작 자신은 상대의 이야기에 별다른 리액션을 하지 않는다. 눈맞춤은 고사하고 상대가 말하는데 시선은 스마트폰을 향해 있거나 딴짓을 하는 경우도 많다. 나만의 무대 매너를 만들어라. 퍼포먼스 토킹의 최종 단계는 무대 위의 배우처럼 상대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데 있다. 일상생활의 대화에서도 무대 매너를 발휘하면 이러한 부분이 가능해진다. 연기자가 된 듯 상대의 대사를 경청하고 리액션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자리라면 흡사 콘서트를 준비하는 가수처럼
며칠 전부터 만남을 준비하자. 상대방에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 즉 복장과 스타일까지 꼼꼼하게 준비하고 전달하고 싶은 말의 요지를 정리하고 어투와 표정, 제스처까지 모두 시뮬레이션 해본다. 연극에서 상황이 전환되면 배우의 말투와 목소리 톤, 시선과 동선 처리가 바뀌듯 대화에서도 상황에 따른 무대 매너가 필요하다. 호감을 쌓기 위한 만남이라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일상적이면서도 긍정적인 대화 소재를 선택한다. 설득하거나 요구하려는 상황이라면 단호한 태도와 표정, 메시지를 강조할 만한 제스처가 필요할 것이다. 기억하자. 대화는 쌍방적인 소통이며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상대의 시선은 당신을 향해 있다. 무의식적인 제스처나 자세, 표정 등이 모두 상대방에게 입력되어 당신이란 사람의 인상을 결정한다. 어쩐지 호감이 가는 사람, 똑부러져 보이는 사람, 성실하고 유쾌한 사람 등의 평가는 모두 종합적인 이미지에 기초한 것이다. 인상이란 단지 말의 내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말하면 매력이 보인다. 평상시 이야기할 때 눈맞춤은 어떻게 하는가? 대부분은 자신이 어떻게 눈맞춤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친하고 편안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이 편하게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말할 것이다. 그러나 처음 만나는 사람, 친분이 깊지 않거나 약간 어색한 사이, 혹은 청중을 앞에 두고 말할 때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십상이다. 갈 곳 잃은 눈빛이 이리저리 흔들리면 상대방도 내가 불안하고 긴장한 상태라는 걸 알아차리게 된다. 그런가 하면 아예 시선을 돌리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말하는 순간은 편할지 모르지만 전달력은 떨어진다.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른의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눈을 내리깔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화권에 따라서는 이는 무례가 되기도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한 모습을 불쾌하게 느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대의 눈을 사로잡고 싶다면 눈빛을 교환하라. 진심은 입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며 눈빛으로 느껴진다. 진정성이 담긴 메시지에 눈빛이 더해지면 효과는 배가 된다. 이처럼 눈맞춤은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말 이상의 수단이 된다. 눈을 맞추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다. 말하는 사람이 눈을 계속 맞춰오고 눈빛을 교환하고자 하는데 딴청을 피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쩔 수 없이 상대를 응시하며 경청하게 된다. 눈이 향하면 자연스럽게 귀도 향하는 법이다. 상대가 내 말을 주의 깊게 듣길 바란다면 일단 그의 눈길을 잡아두자. 이는 강연이나 프레젠테이션 같은 스피치에도 유용하다. 스피치를 할 때는 대체로 관중이 많기 때문에 집중력도 쉽게 흐트러진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제각기 스마트폰 등에 눈길이 가 있다. 이럴 때 시선을 옮겨주며 관중들과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집중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 연사가 그 공간 내 분위기를 주도하기에도 좋은 전략이다. 불안한 눈빛을 들키지 않으려면 그런가 하면 눈맞춤을 연습해 두면 당황스러운 순간에
눈빛으로 드러나는 불안감을 어느 정도 감출 수 있다. 필자는 배우는 것을 좋아해서 강연을 들으러 다니길 즐긴다. 한 번은 연사가 강의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었는지 진지하게 발표하는 자리인 줄 몰랐다며 준비를 제대로 못 해온 것에 대해 사과하였다. 시선 처리 또한 불안하여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객석에서 보는 내 마음이 다 불안할 정도였다. 자신감이 없으면 눈빛에서 그것이 느껴진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시선 처리로 나타난다. 이런 경우 대부분 상대방도 불안함과 어색함을 느끼게 된다. 한시라도 빨리 이 대화를 끝내고 자리를 뜨고 싶어진다. 한편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나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면 불안한 시선 처리는 상대방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당신의 불안함을 알아차리고 그 틈에 기선을 제압할 기회 말이다. 혹자는 눈이 마주쳤을 때 시선을 바로 피해버리면 되지 않아요? 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상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나를 싫어하나 부터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나까지. 게다가 이 또한 자신감 없는 행동으로 비치기도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마음속에 불안과 당황스러움이 눈빛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시선을 옮기는 연습을 해두면 눈빛을 어느 정도 숨길 수 있다. 불안하면 이리저리 시선이 갈 곳을 잃고 헤매기 마련이다. 그럴 때 시선을 옮기는 요령을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불안한 눈빛을 덜 드러낼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자연스럽게 눈맞춤을 하는 법. 굳이 당황스러운 순간이 아니라도 대화를 할 때는 시선을 자연스럽게 옮겨주는 것이 좋다. 여러 사람과 대화하거나 청중 앞에서 말하고 있다면 나를 향해 웃어주거나 열심히 내 말을 들어주고 있는 사람과 눈을 맞추면 편안히 말할 수 있게 된다. 공간이 넓은 곳이라면 나누어서 시선을 옮겨준다. 최소 3등분으로 나누는 것이 좋으며 왼쪽, 오른쪽, 가운데로 시선을 고루 옮기면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가 가능하다. 세 개의 그룹 안에서 앞서 말했듯 비교적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과 눈을 맞추면 된다. 그럼에도 눈 맞춤이 어렵다면 방법이 있다. 눈이 아니라 미간을 바라보는 것이다. 시선을 눈보다는 조금 위쪽으로 올린 채 이야기한다. 이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공간에서 도움이 된다. 상대방은 눈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임을 기억하자. 눈맞춤을 연습하는 초반에 사용하고 점차 상대방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나간다. 호감 가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눈마주춤을 했는지 기억나는가? 서로 호감을 느꼈을 때 눈마주춤은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나도 모르게 시선이 자꾸 머무르고 눈빛을 교환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친해지고 싶거나 마음을 얻고 싶을 때 상대를 바라봤던 눈빛을 기억하고 그 눈빛을 연습해 보자. 웃으면서 온화한 느낌으로 눈마주춤을 하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춰 감정을 실어주자. 목소리 톤과 말투로 감정을 전달하라. 어느 오후 자주 가는 카페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지인과 즐겁게 통화를 마쳤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카페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선생님과 통화하는 상대는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리액션이 좋아서 옆에서 듣기만 해도 마음이 밝아지니 상대방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생각해보니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 톤이 절로 높아졌고 상냥한 말투가 나온 덕분인 것 같았다. 이처럼 우리는 목소리 톤과 말투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반가움과 지루함, 기쁨과 슬픔, 만족과 불만족, 행복과 분노 등이 묻어 나온다. 감정에서 나오는 목소리 톤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정도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상황에 맞춰 목소리 높낮이를 조절해야 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그다지 반갑지 않은 상대라도 목소리 톤을 높여 반가운 듯 이야기 나눠야 하고 화가 나서 언성이 높아질 것 같더라도 목소리 톤을 한층 낮춰 자신의 분노를 숨겨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미리 발성훈련을 해두면 원할 때 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목소리 톤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본은 내 목소리의 원래 톤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상황에 따른 적절한 목소리 톤. 반가움을 표시하고 바로 사교적인 활동에 돌입해야 한다면 목소리 톤을 높인 채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때 지나치게 인위적이면 역효과가 날 수 있고 목에 무리를 줄 수 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톤 정도가 적당하다. 전달하는 정보나 메시지의 성격에 따라 목소리 톤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의 목소리 톤은 대개 중저음이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무거운 정보들을 전달해야 하므로 중저음의 톤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하면 신뢰감을 줄 수 있다. 한편 스포츠 캐스터나 리포터들은 주로 높은 톤을 사용하는데 발랄하고 활동적인 느낌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저음이면 가라앉는 느낌을 주어 건조하고 묵직하게 느껴지며 높여주면 발랄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말하기가 된다. 직종과 업무 특성,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해 보자. 한편 무뚝뚝하거나 신경질적으로 들리는 말투와 목소리 톤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말투가 좋지 않으면 상대방의 호감을 사기 어렵다. 보다 친절한 톤으로 교정하고 싶다면 말할 때 웃는 습관을 들여보자. 광대가 위로 올라가면서 입안이 넓어진다. 입안에 공간이 생겨 자신이 가진 목소리보다 맑은 소리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웃으며 이야기하면 친절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자신의 기본 목소리 톤을 찾는 것이 우선이며 그 다음으로 다양한 목소리 톤을 낼 수 있다. 편안한 목소리 톤을 찾아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높낮이를 조절해 보자. 익숙해지면 인위적인 느낌 없이 자유자재로 목소리 톤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볼륨을 조절하여 귀에 꽂히게 하라.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말의 속도와 강약을 조절하는 기술, 볼륨을 조절하는 기술이 그것이다.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바로 알아듣기 어렵다. 보통은 긴장하거나 흥분했을 때 말이 빨라진다. 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을 때나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말의 속도가 빨라지기 쉽다.
말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듣는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소화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 나로서는 수백 번 반복한 이야기라 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생판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다. 사람마다 경험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자. 적당한 속도로 리드미컬하게 말하라. 말을 빠르게 하다 보면 점차 목소리 톤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하면 발랄하고 활력 있는 느낌을 줄 수 있으나 지나치면 성격이 급해 보이고 말이 설득력을 잃게 된다. 말을 느리게 하면 편안한 느낌을 주며 충분히 설득할 시간을 벌 수 있으나 이것이 지나치면 답답한 느낌을 주게 된다.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어 보이거나 재미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말의 속도에 따라서도 이미지가 달라진다. 적당한 속도로 리드미컬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목소리 톤과 마찬가지로 말의 속도 또한 상황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 너무 일정한 속도로 말하면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고 쉽게 지루해진다. 강조하고 싶을 때는 말하는 속도를 바꿔주면 좋다. 상황에 따라서 발랄하거나 긴박한 느낌을 주고 싶다면 말을 살짝 빠르게 하고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목소리 톤을 낮추며 말 속도도 조금 늦춰준다. 말의 속도는 콘텐츠의 수준과도 관계가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할 때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야 상대방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잘 모르는 내용이거나 숫자나 연대 등의 숫자를 언급하는 경우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 보통 1분에 330에서 332음절 정도라고 한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330자짜리 아래 문장을 읽어보자. 참고로 아나운서의 속도는 1분에 345에서 360음절 정도이다. 나도 말 좀 잘하고 싶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말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고 싶은 말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하여 내뱉으면 말을 잘하는 것인가? 아는 것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만 있으면 말을 잘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에 주목하지만 콘텐츠만큼이나 전달 기술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간과한다. 말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다. 화자가 말을 하는 순간 청자는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다. 말의 내용은 물론이고 화자의 표정과 태도, 몸짓과 손짓, 눈빛, 목소리 톤, 말하는 속도, 말투 등 내용 외적인 정보들이 입력된다. 속도만 조절해도 이야기의 맛이 달라진다. 발표나 프레젠테이션, 강연 등 준비된 스피치를 할 때는 강약 조절을 미리 구상함으로써 더 풍부하게 연출할 수 있다. 노래 한 곡을 하더라도 중요한 가사에서는 강조하며 부르기도 하고 적절하게 포즈를 주어 새로운 마디를 섬세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볼륨 조절로 밋밋하지 않도록 노래의 맛을 더한다. 곡 구성에 따라 점점 고조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리듬에 따라 노래의 빠르기가 달라지기도 한다. 스피치 또한 다르지 않다. 내용이 끝을 향해 가고 있으며 최고로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점점 말의 속도를 빠르게 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편안하게 마무리하려면 점차 긴장이 완화되는 느낌으로
말의 속도 또한 느리게 고삐를 풀어준다. 어떻게 말하면 상대에게 잘 전달될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며 준비된 대본을 점검하고 연습하자. 속도만으로도 충분히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결국 감성이다. 똑부러지고 정확하게 내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건조하기 짝이 없는 말투 혹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반사작용으로 신경질적이거나 무례한 말투를 사용한다.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을지 몰라도 과연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말로써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이미 말한 바 있다. 테드나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등에서 전문 방송인이나 강사가 아닌 사람들의 강연을 듣다 보면 그 점을 더욱 명확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심지어 약간 어눌하기까지 한 강자의 느릿느릿한 이야기에 감동받고 변화를 결심하기도 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이야기 속에 마음을 흔드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알아둬야 할 퍼포먼스 토킹의 기술은 바로 마음에 가닿게 말하는 법이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다. 살아오면서 얻은 깨달음이나 경험에서 오는 노하우는 나 자신의 고유한 컨텐츠이다.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만의 스토리는 다른 어떤 지식보다도 말하기에 중요한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야기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한다. 4000년 전 고대 수메르인들부터 시작하여 인류는 영웅 이야기, 모험 이야기, 사랑 이야기 등 타인의 역경과 극복, 비극 등에 관한 이야기를 추구해 왔다. 정말로 한시도 좋아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며 일상대화나 스피치에도 적용된다. 지식만 나열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따분함을 느낀다. 아무리 옳은 말, 바른 말을 해도 재미가 없으니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지식에 자신의 경험이나 역사적 배경 등 이야기 요소를 섞어 말하면 갑자기 흥미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야기에 몰입해 듣다 보면 어느덧 마음이 열리고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가장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같은 이야기라도 가짜보다는 진짜에 관심을 가진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항상 관객들의 주목을 끄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타인의 삶은 언제나 흥미롭다. 거기에 진실성이 더해지면 흥미는 관심으로, 관심은 공감으로 발전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말주변이 없어도 똑부러지게 말하는 법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